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0조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00조가 안 되는 광한데 내년 실적에 저는 100조 이상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겨우 385조 정도 되고요. 저는 내년의 실적을 100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이제 IR을 좀 했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신이 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멤버분들께 혹은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도 이제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4번, 5번, 6번 올해 들어서 뭐 꾸준하게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가는 뭐 18만 원, 17만 원대부터 지금은 50만 원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그 주가 대비해서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좀 관심을 꺼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머지 않았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가이던스 발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일단 실적은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일단 그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에 대한 힌트를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주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 IR을 좀 발표하면서 일단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공급에 대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약 구조와 가격 형성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수요자 측에서 물량을 확정해서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물량을 확정해서 받고자 할 때 그때 스팟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D램을 주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 HBM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물량을 픽스시켜 줘.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가격은 픽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확보가 상당히 수월해지고 있고요.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곧바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급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테크에서 이제 수주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계획을 좀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했다가는 뭐 쫄딱 망했죠.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과거에 좀 적자를 냈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 보시면 2012년도, 2003년도에 넘어가면서 한 10조 가까운 적자를 냈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과거와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꾸준하게 가격을 올려받으면서 물량을 좀 픽스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스팟 그때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때 물량을 줘서 이제 수익을 냈었던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물량을 먼저 확정시키고 가격을 올려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SK하이닉스는 HBM의 가장 강점이 있죠. 메모리 3사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HBM4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좀 비용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수익성을 포기를 한 거예요. 삼성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따라 붙고 있긴 합니다. 다만 HBM3까지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천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HBM4부터는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HBM4부터는 수요가 훨씬 더 올라오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HBM의 대부분의 수요가 엔비디아로부터 나왔다면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냥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HBM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런 부상은 사실상 리스크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HBM 쪽에서 힘을 실어줌으로써 현재로서는 40%까지 매출의 40%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내년 기준으로 50% 이상까지 HBM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이제 그런 시크릿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어쩔 때는 굉장히 안 좋고 어쩔 때는 굉장히 좋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파동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을 HBM으로 맞춤으로써 이렇게 작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혹은 TSMC처럼 이렇게 작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비할 때는 이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년 동안의 매출의 성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10 이상으로 올라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년 실적을 100조 이상 보고 있고요. 10만 오더라도 10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최소 시가총액 1000조 가까이 돼야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여전히 저는 HBM의 수익성의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HBM4가 HBM3보다도 단가가 50%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요 자체가 워낙에 증가하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가 워낙에 급증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그런 리스크 해치를 하면서 HBM의 매출 비중을 올림으로써 SK하이닉스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HBM 매출 비중 높은 거 좋은 거 알겠는데, 안정성도 높은 거 알겠는데, 문제는 D램,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이 HBM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거의 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익성이 HBM을 더 압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를 더 생산을 해야지 유리한 것이지 HBM을 생산해봤자 유리한 것은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요, 이게 레거시 반도체 전부 다가 HBM을 더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든 PC든 이런 D램 같은 경우는 HBM보다 여전히 훨씬 더 작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버 중심의 아주 극소수의 레거시 반도체, 아주 극소수의 메모리 반도체만 HBM보다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는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전부 다, 레거시 반도체 전부 다가 HBM보다도 더 큰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극소수, 극히 일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HBM 매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중 이 정도만 이제 HBM보다 더 수익성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 커버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HBM 매출 비중을 더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 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을 늘려놔야지만 향후 이제 굉장히 파동이 클 수밖에 없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파동에서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충분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대한 증설이 워낙에 제한적이죠. HBM의 비중을 확대시키다 보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룸이 작아지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룸이 작아진다는 것은 공급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이클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HBM에 대한 성장성으로 인해서 D램에 대한 공급 성장은 아무리 커봤자, 아무리 최대로 당겨봤자 10%대고요. 근데 D램의 수요 성장이 최소 20%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도 왜 장기 계획을 요구를 하는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왜 하필 올해부터는 2, 3년 동안 물량을 픽스시켜달라고 수요자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HBM 매출 비중이 늘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반대급부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2027년 이후까지도 장기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수요자들이 그 이후에 호황장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3년 2년 이렇게 좀 장기 계약 사이클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다. 이렇다는 것이고, 특히 주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장기 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2027년 이후까지 이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증설을 부랴부랴 한다고 해서 아무리 빨리 지어봤자 2027년이고요. 지은 다음에 바로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비도 들여놔야 되고, 소재도 들여놔야 되고, 인력도 들여놔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빨라봤자 2028년부터 공급이 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는 2027년까지는 여전히 공급 제한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요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 AI로 인한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와 공급에 대한
대한 제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상당히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조선 슈퍼사이클을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수요가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에 따라 조선주 아저씨로서도 이제 왔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2018년도에도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았었고 2021년도에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많았었지만 그 당시에 슈퍼사이클이 아니었죠. 저는 대놓고 슈퍼사이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붐이 불었을 때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를 통해서 매우 좋은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적절한 때 나올 수 있었던 곳인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선 사이클을 한 3년 전 정도에 봤었던 그런 느낌이 지금 반도체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물론 저 역시나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반도체에 굉장히 큰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이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 쪽에서도 매출 비중 50%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수익성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PR이 최소 20 이상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랑 폴더 PR 기준으로 5도 안 돼요. 5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아직도 5가 안 돼요. 다른 기업들은 20이 넘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아직도 5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론의 그런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적은 좀 뛰어날 것 같아요. 근데 가이던스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마이크론 가이던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면은 다시금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HBM에 대한 수요 증가가 결국에는 50% 가까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딱히 문제될 건 없다. 특히 HBM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 수요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급이 증가하려면 최소 2018년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은 여전히 슈퍼사이클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그에 따른 실적의 증가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 다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입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